안녕하세요, 아케입니다. 오늘 찾은 곳은 전라도 무주에 있는 홀리데이 파크 캠핑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여기가 어디냐면은 가족 캠핑의 첫 번째 영상을 촬영한 곳이에요. 그때 비하면은 아이들이 엄청 커서 지금 왔죠. 당시에 원희가 한 20개월 그쯤밖에 안 됐을 텐데, 그리고 가족 캠핑 이후에 처음으로 우중 캠핑을 겪었던 날이기도 하거든요. 이래저래 기억에 많이 남는 캠핑장인데, 이제 만 3년쯤 된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이곳으로 와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일단은 다시 그때 왔던 그대로 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너무 안 변해서 기분이 이상해요. 저희가 그때 왔을 때만 해도 제가 가족들이랑 같이 오토 캠핑을 시작한 거의 극 초반 때였거든요. 지금의 제 캠핑 스타일이랑 굉장히 많이 달랐어요. 그 당시에는 3년 전과 지금의 제 모습을 한번 비교를 해보려고 해요. 가장 먼저 얘기를 해봐야 될 게 장비죠. 장비. 저희가 오토 캠핑을 어떻게 시작을 했냐면, 어느 날 그 수마가 저한테 인스타그램 사진을 몇 개 보여주더라고요. 감성 캠핑이 굉장히 붐이었을 때였어요. 그래서 그 보여줬던 텐트가 노르디스크의 우트가르드였거든요. 근데 제가 백패킹을 주로 하다 보니까, 만약에 오토 캠핑을 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꼭 써보고 싶은 그 텐트 스타일이 그 당시에는 TP 텐트였거든요. 그때 제가 샀던 텐트가 노르디스크의 알페임 19.6이었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굉장히 경량화돼 있고, 제 장비들도 그렇고, 오히려 제가 원래 원하던 방향으로 조금씩 스타일 조금씩 바꿔오게 된 거죠. 그렇게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니까. 보통은 캠핑을 좀 오래 하신 분들은 뭐 어차피
캠핑이라는 취미는 중복 투자가 필수 불가결하기 때문에 사보고 겪어봐야지 나에게 맞는 장비를 어쨌든 갖추게 될 수 있다. 그래서 뭐 어떤 시행착오가 꼭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그 얘기도 맞아요. 맞는데 저는 약간 다른 견해를 갖고 있는 게, 본인의 성격 그리고 본인의 취향 이런 것들이 언젠가는 다 반영이 되거든요. 나에게 맞는 캠핑 장비를 어떻게 골라야 되냐, 그럼 내 성격을 한번 객관화 해보는 거예요. 내가 정리하는 거를 좋아하고 깔끔하게 세팅하는 걸 좋아하고 이렇게 예쁜 모습을 사진으로 남기는 걸 좋아한다. 그러면은 텐트랑 뭐 장비랑 이런 것들 색깔을 맞추는 것도 한번 해보시고, 그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뭔가 꾸미는 위주로 셋업을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집안 정리를 잘 안 하는 편이거든요. 성격 자체도 뭔가 딱 닥쳐야지 움직이는 그런 성격이다 보니까 텐트를 세팅하고 그다음에 이 사이트 구성을 갖추고 하는 작업 자체가 저한테는 되게 부담스러웠어요. 불필요한 작업들을 조금씩 없애고 불필요한 장비들을 조금씩 없애다 보니까 꼭 필요하고 최소한의 장비들만 갖춰 놓은 게 지금의 제 장비들이거든요. 3년 전에 제가 오토 캠핑을 시작을 할 때 그때로 다시 돌아간다. 그것부터 고민을 먼저 할 것 같아요. 내 성격에 맞는 텐트 장비는 뭘까? 중복 투자가 꼭 필요한 과정이지 않아도 된다. 같이 다니는 캠핑의 구성원 수나 본인의 취향이나 성격들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중복 투자 혹은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장비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때 생각해보면은 우리 처음에 여기 왔을 때 썼던 장비가 지금 하나도 없어. 뭐지? 회사 가면서 그 구속이 다시 시작된 거잖아. 가기 전에 와. 어려움부터. 엄마, 오늘 밥에는 여의도가 넘쳐갔어. 너 5살 때 여기 왔을 때가. 내가 4살 때 기억나. 원이 태어났을 때 아빠가 아빠, 원이가 태어났을 때도 아빠 어른이었어? 원이가 태어났을 때 아빠 어른이었지. 아빠가 어른이니까 엄마랑 아빠, 아기는 언제 때야 그럼? 아빠, 응? 아빠 어렸을 때 엄마 있었어? 없었어. 아빠 어렸을 때 우레메 있었어. 우레메. 내면 여보. 영화. 엄마는 울트라맨. 아까 없어? 그럼 그거는 아빠 피났어. 참았어. 이러면 그냥 소리가 나서. 왔어요. 콜라가 아닌데? 수어피크를 돌려서 급하게 샀어요. 네. 뭐 샀는데요? 그 쥐그리즈. 스노우 피플을 들렸다고? 한 번은
뭐라 그런 줄 알아요? 아 이거 진짜 필요했던 건데. 아 용서를 먼저 구하시는구나. 이거 네, 진짜 사람보다 용서. 이거 진짜 필요했던 건데 넌 뭐가 그렇게 매번 필요하니? 나도 사실 되게 얇은 펜스가 하나 갖고 싶긴 했어. 그만해. 하고 사왔잖아. 아니 이제 약간 평행이론까지 가겠다 이러다가. 아 근데 제가 되게 그 아케님 영상 보면서 내일 철수라는 수가 있으니까. 비슷하다고 느꼈어. 진짜로. 오빠가 왜 좋아하는지 알겠고 진짜 느낌이 비슷한 거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약간 보편적인 거 별로 안 좋아하고. 그러니까 막 이렇게 흔한 거 별로 안 좋아하고 그리고 자기만의 뭔가가 있어. 그러니까 자기만의 뭔가 세상이 있어. 그리고 유니크하고 싶어. 약간 그런 것도 있고 유니크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고 유니크하게 힙하고 싶어. 젊고 싶어. 그냥 아니요. 그냥 자기만의 세상이 있어요. 아빠, 형아 계속 일어나서 먹어요. 안 돼. 손에 있는 거 빵이야? 고양이? 야, 너 빵을 그렇게 왜 이렇게 밑에 그냥 먹어? 그럼 잘 죽는다. 달고나, 달고나 이따 밤에 해줘, 밤에. 지금 안 해. 밤에 한다고. 달고나 밤에 할때 맛있어. 초코도 먹을래. 이모한테 잘 먹겠습니다 하고. 이거 좀 나를 엄청 먹어. 그래? 나 여기서 어제도 그렇고. 보통 엄마들이랑 좀 달라, 기분이. 엄마 더 먹어. 기분이 너무 예쁘다. 물티슈 갖고 와. 물티슈 좀 갖다 줘 엄마. 강원에서 떨어뜨렸어? 원래 첫날에 막 너무 술 마시다가 친해지면은 다음날 좀 어색하지 않아? 너한테 한 얘기. 안 그래? 3년 전이랑 제가 달라진 점 하나는 캠핑하면서 친구가 되게 많이 생겼다는 거예요. 캠핑하는 친구가. 그리고 그 친구들은 그냥 캠핑 친구라고 하기에는 좀 더 가족 같아요. 그게 내가 뭔지 생각을 해봤거든. 단순히 가족 대 가족으로 만나서 같이 밥 먹고 웃고 떠들고 놀아서가 아닌 것 같고, 다음날 생얼을 봐야 돼. 캠핑을 오면은 어쩔 수 없이 브라더스톤님의 가족이랑 마찬가지, 우리 지금 처음으로 같이 캠핑을 하는 건데 아침에 일어나면은 재정비를 할 시간도 없이 굉장히 내추럴하게 만나게 된다. 바다 깬 얼굴로 아침에 같이 설거지하고 애들 아침 챙겨 먹이고 이러면서 또 시시콜콜한 얘기 하게 되거든요. 관계에 가까워지는 속도가 다른 것 같아요. 다른 경로를 통해서 만난 지인들이나 친구들보다. 그게 되게 좋아요. 그래서 저한테는 친구들이 되게 많이 생기기도 했는데 그 친구들의 농도가 진짜 가족 같은 친구들이 많이 생겼어요. 가족보다 더 가까워졌지. 남들한테 쉽게 할 수 없는 고민들도 많이 털어놓게 되고, 밖에서 밥 먹고 그런 술 한 잔 기울이고, 물론 저는 술을 안 마시지만 하다 보면은 너무 자연스러워지더라고, 그런 대화를 하는 게. 그럼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이랑 만나고 관계를 유지를 하면서 캠핑을 하느냐. 나는 다른 사람들을 만날 기회를 억지로 만들 만큼 그렇게 사교성이 좋은 것도 아닌데, 근데 수마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렇게 외향적인 성격이 아니에요. 그냥 밖에서 에너지를 많이 받는 성격인 거지. 이렇게 많은, 그리고 좋은 식구 같은 친구들이 생긴 경로를 제가 3년 전부터 이렇게 차근차근 밟아오니까, 중고 거래를 하다가 만난 친구가 브랜든이고, 단체 캠핑에 가고 싶다고 신청을 해서 그 자리에서 같은 공간에서 만난 친구가 뭐 피넛필름이든 그 다음에 쫑스타든, 그렇게 친해진 친구들끼리 같이 모여서 캠핑을 하다 보니까 아빠들끼리 애들 데리고 나가는 파파스캠 같은 걸 하게 됐고, 파파스캠을 하다 보니까 그곳에 또 같이 오게 된 분들이랑 만나게 되고 교류하게 되고, 그분들을 만나게 되면 그분들의 지인들, 같이 캠핑을 즐기는 분들이랑 또 교류를 하게 되고, 이게 첫 단추가 그런 식으로 제가 좀 더 용기를 내서 어떤 단체 캠핑에 참석을 해보니까 무한 확장이 되더라고요, 지인들이. 아직도 내가 어떤 단체 캠핑이 두렵거나 낯을 많이 가린다거나 하는 분들은 진짜 제 말 믿고 눈 딱 한 번만 감고 나가서 옆에 계신 분들이랑 인사부터 먼저 해보세요. 그러면은 캠핑을 즐기는
폭이 굉장히 넓어집니다. 대인관계를 떠나서. 제가 11월 3일부터 11월 5일까지 영월 캠프에서 두 번째 아캠프를 개최를 합니다. 제가 말한 그런 거예요. 단체 캠핑이 주는 매력이나 이런 것들을 다른 분들이랑 공유를 하고 싶고, 그런 식으로 다른 분들이랑 그 경험을 나눴을 때 생기는 이 어마어마한 힘을 저는 완전히 맹신을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한번 다들 느껴보게 자리를 만들고 싶어요. 이번에는 좀 더 색다른 이벤트를 준비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미 지금 아캠프를 참가를 해주시겠다고 참가 신청을 해주신 많은 분들에게 미리 감사를 드리고요. 대단한 뭔가 그 경험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보장은 할 수 없겠지만, 제가 아캠프에서 담보할 수 있는 건 지금까지 캠핑을 하면서 겪어보지 못한 멋진 추억 정도는 만들고 갈 수 있게 준비를 잘 해보겠습니다. 캠핑 친구들 많이 만드세요. 나는 지금 내가 관계를 하고 있는 지인들 90%가 캠퍼들이거든. 3년 전에 나는 그냥 몰라 외톨이였네. 친구라고는 없는. 잠자리채 네가 부셨잖아. 아무거나 안아줄게. 진짜 약간 니네 무슨 추정벨로 찍는 것 같아. 뭐라고 하지? 얼마 전에 원래 한 수민이 사진 한 장 찍어줄게. 초점 맞춰요. 그 아래쪽에 혼선표가 뜨는데 알아, 이거 할 줄 알아. 지금 초점 맞추는 거 못 봤어 지금. 이제 업데이트. 아까 뭔가 좀 단설살이 하나가 없었는데. 향이었잖아. 어? 향 그냥. 옷 갈아입으면 돼. 아니 없잖아. 있어. 실컷 놀고. 아니야, 실컷 놀고 옷 갈아입으면 돼. 아빠가 없다고 했잖아. 엄마한테 물어봤는데 있대. 더 놀아, 실컷 놀아. 옷 젖어도 되니까 마음껏 놀아. 재밌게 놀았어? 놀았어. 물장난은 이제 그만. 이제 언니가 6살 되면은 그때 물장난 다시 할 수 있어. 왜? 이제 여름이 끝나가거든. 원인은 여름이 끝난다는 게 뭔지 알아? 뜨거운 게 안 된다는 거. 아빠 얘기 들어봐. 긴팔 옷도 입어야 되고, 우리가 캠핑할 때 난로도 켜야 되겠지. 그지?
동물들의 다리를 만들어 보자. 야, 내려가. 내려가라고. 우리 거 아니잖아. 아니, 이렇게 하니까 누나가 안 놀아주는 거지. 너나 따뜻한 물, 아니 찬물에서 놀다 따뜻한 물 닿으니까 되게 좋지. 노래를 엄청 계속 하더라고요. 좋아서. 아빠 얼른 타프 쳐. 조용해. 니네도 빨리 먹으라고 했지, 엄마가. 들어가, 태연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 하나가 생각이 또 났어요. 캠핑을 너무 잘하려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3년 전에 제가 이곳에 왔을 때를 돌이켜보면은 텐트도 엄청 멋지게 각 잡고 잘 치고 싶었고, 타프도 한치 흐트러짐 없이 멋지게 쳐놓고 캠핑을 하고 싶었어요. 캠핑을 잘하는 사람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무진장 애를 썼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하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 라고 이렇게 규정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뭐 캠핑장, 사설 캠핑장에서 꼭 지켜야 되는 기본적인 예의들, 매너 타임을 지킨다거나 다른 사람의 사이트를 넘나들지 않는다거나, 뭐 이런 기본적인 예의들 외에도 화롯대를 세척을 하면 안 된다거나, 아니면은 난로를 켜놓고 자면 안 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죠. 무조건 하면 안 된다라는 규정 자체는 캠핑에 없거든요. 이 캠핑이라는 취미가 특별히 뭐 기술적인 측면에서 매뉴얼이 있는 장르도 아니고 정석이 있거나 그런 것도 사실 없어요. 그 한정된 시간 동안 한정된 공간에서 가장 즐겁게 보내는 게 좋은 캠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갓 캠핑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혹시나 저렇게 해야지 캠핑을 잘하는 거구나 라고 인식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잘못하고 계신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대단한 캠핑, 멋있는 캠핑이 꼭 극한의 환경에서 뭔가 생존을 해야 되는 그런 백패킹이 아니고, 멋진 술과 음식을 동반한 캠핑이 꼭 멋있는 캠핑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진짜 멋있는 캠핑은 누가 봐도 즐거운 모습을 꾸준하게 유지를 하고 있는 캠핑이다. 라면 하나를 끓여 먹더라도 정말 재밌게 맛있게 끓여 먹으면 된다. 캠핑장 개수대에서 설거지 잘한다고 누가 캠핑 잘한다는 얘기 안 하잖아요. 설거지 기술로만 치면은, 속도만 치면은 우리 수마를 따라올 사람이 없을걸요, 아마. 그래서 여러분들, 좋은 캠핑은 아무도 정해놓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스스로 이번 캠핑이 정말 행복하고 즐거웠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캠핑을 하시면 됩니다. 옆 사람이 좋은 장비 쓴다고 기죽지 마시고, 캠린이 뭐 캠핑 초보 이런 말에도 휘둘리지 마세요. 이미 캠핑장에 나와서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좋은 사람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 자체가 좋은 캠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선자령 갔을 때 바로 앞에 원터치 텐트 펼쳐놓고 캠핑하셨던 어르신들이 있다고 했죠.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았어요. 네, 거슬리지 않을 정도의 웃음소리가 정말 끊이지 않았습니다. 많이 생각하게 됐어요. 저게 진짜 멋진 캠핑이구나. 아무튼 저도 남은 시간 아이들이랑 같이 멋진 캠핑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단 말이지. 만드는 거예요. 저기 있어. 우리? 먹으면 돼, 그냥 맛있게. 사탕이. 아빠 놓고 있다. 이건 누나 거야. 이건 다른 걸 누나가 제일 큰 거야? 아빠 먹어야겠다. 귀여워. 저거 떨어질 수도 있어.
누나 여기 안에 피카츄 가방 있어. 봐봐. 그래요? 근데 이거 분명히 찾아야 돼. 잘 확인해봐야 될 것 같은데. 내가 가는데 이거 안 할 거야. 네, 저희는 짐 다 챙기고 집에 갈 준비를 끝냈습니다. 아무튼 뭐 이번 캠핑 내내 말씀드렸지만 정확히 3년 동안 제가 캠핑을 대하는 방식의 변화, 마음가짐의 변화 이런 것들을 조금씩 말씀을 드려봤는데 어떤 분은 이게 굉장히 와닿는 분도 계실 테고 어떤 분은 흔히 말하는 그냥 쌉소리로 들리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제가 겪었던 그 과정을 바탕으로 마음가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아무쪼록 캠핑을 이미 시작한 분들, 캠핑을 준비를 하고 계시는 분들, 그리고 저보다 더 캠핑을 오래 하신 분들 혹은 저만큼 캠핑을 하신 분들, 캠핑 그 자체를 꼭 즐기시는 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고 그런 문화가 전반적으로 자리를 좀 잡았으면 좋겠어요. 이제 숲속에도 여름 냄새가 좀 가시고 가을 향기가 나는 것 같습니다. 순식간에 아마 가을이 찾아올 겁니다. 난방 준비를 또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모쪼록 너무 과한 소비는 하지 마시고 적당하고 필요한 소비 꼭 하셔서 후회 없이 캠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주에서 2박 3일 잘 보내고 갑니다. 여러분 캠핑하세요.